고생하셔서 만든 감독 김민아입니다. 이렇게 라이카 시네마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 박세별 역을 연기한 이하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또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날씨도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카 민지 역의 이하원입니다. 여기 영화관이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관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하게 돼서 너무 더 기쁘고 오늘도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준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 교생실습은 이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익숙한 학교 얘기처럼 보이지만 막상 영화가 시작되면은 흑마술동하고 추는 귀신, 뭐 죽음의 모의고사까지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달려가게 됐는데 이런 조합을 어떻게 처음 이제 기획하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무너진 교권의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권에 대한 이슈를 영화로 담아보고 싶다. 하지만 또 유쾌하게 또 우리 하담 배우님, 정하담 배우님, 안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하담 배우님.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없어? 무너진 교권을 한번 영화에 담아보고 싶다. 하지만 슬프지 않게 좀 유쾌하게 잘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뭔가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민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서당까지 이제 그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당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부끄럽지만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이 사라진 서당의 역사도 담아봐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외국어 귀신, 그러니까 영어 귀신 통해서 직접적으로 쓴 대사인데 사교육 시장이 27조가 재작년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녀는 더 배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녀는 더 배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슬픔을 영화에 한번 담아봐야겠다. 하지만 슬프지 않게 심판은 안 되게 해서 뭔가 이 영화를 좀 이 주제들을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우분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뭐 참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데 재밌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걸 진짜 한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읽었을 때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감독님 작품 그 리스트를 받았었어요. 감독님께서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감독님 작품들을 쭉 보고 그리고 개교 기념일도 이제 본 상태였었어가지고 감독님만의 색깔이 이렇게 뚜렷하시구나 라는 이해도가 있고 나서 시나리오를 읽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해지고 디테일해졌구나, 좀 더 표현하기가 더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은 샛별이의 말투가 사실 더 특이했었어요. 뭐 억양도 있고 말투, 어미도 다르고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자신이 조금 없었었어요. 이게 약간 제가 귀여운 척을 하는 걸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말투였었어가지고 감독님이랑 엄청 상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끝에 이제 완성된 샛별이어서 저는 제 캐릭터에 되게 만족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 샛별이 자체를 여름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배우님을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원래 리코 이 샛별의 어미가 염으로 다 끝났었어요. 했어요. 이건 순간 의식의 염, 막 이렇게 염염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왔는데 배우님을 실제로 뵙고 나서 그 염을 배우님이 한번 해보시니 이게 뭔가 이제 당도 초과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빼고 그냥 여로 순간 의식이에요. 역 막 이렇게 그렇게 저희가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 감독님의 전 작품들을 먼저 봤었고 저 그 이 전작인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이라는 작품에 또 잠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좀 세계관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막 선아 배우님이나 예지 배우님은 이제 처음 봤을 때 되게 많이 당황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었었고 역시 감독님 이렇게 그려주셨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읽었고 근데 뭔가 되게 나타나는 장소들도 이번에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화에서 그려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영화가 좀 무섭기만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웃기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냥 가볍지만도 않은데요. 이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러블리 코미디라고 이제 잡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웃기거나 무섭거나 그 결을 이제 잡아가는 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럴 때는 확실히 코미디를 살려야 된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호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해 주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러가 거의 없는 상태, 사실 거의 완전히 빠져 있는 이제 상태고 뭔가 둘 중에 이제 비중은 확실히 그러니까 비중을 두 개로만 나누면 코미디가 더 확실히 많은데 코미디를 할 때 주의 깊게 뒀었던 거는 이 이상으로 가벼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무너진 교권, 사라진 서당,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이라는 큰 슬픔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영화의 수위가 가벼워지면 이 애초에 담고자 했던 슬픔들을 희화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보다 더 갈 수는 없었던 나름의 어떤 수위 조절이었습니다. 호러는 개교기념일을 보신 분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제 전작을 보시고 이걸 보신 분들은 애초에 이 영화가 호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이나이나씨 이제 점프스퀘어를 이제 쾅쾅 소리로 놀래키는 정도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계속 관객분들이 저를 육성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육성형 감독으로서 저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다음 영화에서 제가 잘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왜? 아니요.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호러를 아쉬워하시는 분들 리뷰들이 꽤 많더라고요. 호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쉽긴 한데 근데 이게 최선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희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그게 저희 영화의 매력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이어받으셔서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하게 가도 된다 아까 이제 어미를 바꾸신 것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는 또 뭐 에피소드나 비하인드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촬영할 때 첫 촬영 날 그 분장을 받으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 앉아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우정들이 놀라진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슛이 들어가고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약한 것 같고 좀 더 이 세계관에 빠져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제가 메이크업을 더 세게 해도 되겠냐, 좀 더 뭔가 부족하지 않냐, 색별이가 조금 더 특이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충분히 세다고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세잖아요. 네, 이제 충분히 세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색별이에 조금 더 빠져서 집중을 하면은 잘 나오겠다 결과물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었어요. 또 일반 관객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정이 이제 배우님이 우주소녀에 계신데 그 팬덤 이름이 우정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친절한 소리 갑니다. 또 이어서 진지하고 저는 맞아 그 하루카의 말투 중에 막
대한 막 이런 거 하는 거 처음에 이거 진짜 맞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감독님이 직접 막 자기가 보여주면서 연기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 감독님 여행을 보면서 이제 저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습 끝에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흑마술 동아리 멤버들끼리 이제 뭐 말투나 뭐 리듬이나 이런 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 또 있었던 것들이 또 있는지 뭐 다른 멤버들의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지 배우님까지 세 분이서 진짜로 친구처럼 잘 지내셔가지고 또 이제 밤에 걸스나잇도 많이 하시고 한 방에 모여서 그 배우님들 방이 제 건너편이었어요. 딱 복도도. 그래서 배우님들이 어디 늦게 갔다가 오시는 소리도 들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막 안에서 막 까르르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배우님들끼리 또 거의 다 또래 그죠? 그러니까 예지 배우님이 제일 막내시고 거의 다 이제 또래 분들이셔가지고 다 마음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첫날 동물원도 갔었거든요. 청주 동물원 가서 같이 제가 그 바람개비 풍선 있잖아요. 그거 사서 배우님들 하나씩 일방적으로 다 드리고 다 같이 뭐 돌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실제로도 세 분이서 친구처럼 잘 지내셔가지고 그게 영화에 잘 담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배우님들끼리만의 호흡 그 저희가 처음에 우리 돌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맞아요. 카구메 부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 노래 부르던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나요. 되게 많이 돌고 많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지러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저번에 한 관객분이 그 노래 지금 불러줄 수 있냐 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봤는데 1년 지났는데 지금 아직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같이 연습하는 게 또 생각이 나요. 저희 세 소녀들은 진짜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인 친구들처럼 거의 촬영 내내 붙어 있고 휴천 날도 저희끼리 막 맛집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정말 친구처럼 보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고 저희 세 소녀들 말고도 이제 선호 배우님이랑 선우 선배님이랑도 촬영장에서 진짜 그냥 같은 반 친구들처럼 막 놀고 그래서 너무 친해져서 사실 좀 웃지 말아야 될 때 웃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쯤 가서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웃음 참기 힘들었다 말고는 너무 친해서 그 호흡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혹시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들이 학창 시절이 갑자기 궁금한데 학창 시절에 뭐 또 이런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화들을 보시면 제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 결이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교기념일도 전자 개교기념일도 그렇고 교생실습도 그렇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명문고를 나왔어요. 청주에 있는 세관고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못하고 한 해에 서울대를 40명씩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100등 안에만 들면 막 연고대 가고 진짜 명문고인데 저는 이제 공부를 뒷전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고1 첫 모의고사 때 성적 나온 거 보고 아 이거 애초에 해서는 안 될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학교 축제 기획이나 체육대회 진행이나 뭐 시험 끝나면 여고랑 반팀 구성하고 전 남고였어가지고 그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 어떤 상상력들의 기반이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창밖에 보고 있으면서 했던 어떤 생각의 근력들인 것 같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혼자 창밖에 보고 있고 그렇게 전 되게 성적이 안 좋았지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저는 평범한데 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이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반장 부반장도 하고 전교회장도 하고 했었어서 되게
학교에서 뭔가 활동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약간 손들고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놀기도 열심히 놀고 동아리도 많이 했어요. 동아리도 진짜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다 해서 중학교 때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제과 제빵도 그때 처음 시작했고 뭐 연극 동아리, 뮤지컬 동아리, 댄스 동아리, 풍물 동아리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되게 막 24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네, 되게 바빴어요 제 학창 시절은. 저도 추억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지금 생각나는 건 오늘 또 이렇게 마침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러 와주셨는데 저 친구들과의 추억들이 진짜 많은데 저도 막 반장부반장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 우리가 간부수련회 갔을 때 진짜 엄청 진심으로 막 그 수련회 장기자랑을 너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서 계속 연습실 가서 막 연습하고 그런데 저희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수련회 팀이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단독 출마. 단독 출마. 저희는 거의 그 데뷔할 것처럼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데 진짜 딱 저희만 딱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것도 되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쇼케이스, 쇼케이스. 특히나 약간 또 저 두 친구들이 좀 약간 그 눈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꾸 연습 저희는 이제 음악 저희 피아노를 전공해서 예고 저기 두 분이. 떨어져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항상 뭔가 감동적인 뭐 그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자꾸 막 우는? 오늘도 제가 자꾸 우는 것 같은데 왜 우는지 자꾸 궁금한데 감동을 받아서 오늘 영화에 감동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이따 한번 관객과에 D6번, D6번, D3번 두 분이 친구신 거죠? 네네. 자꾸 눈물 흘리길래 오늘 재밌는 영화인데 그래서 아직도 저 감성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제 생각이 나네요. 영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 영화가 교생 실습이잖아요. 교생이라는 존재도 이게 사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있는 존재죠. 그리고 사실 학생도 어른과 이제 아이와 이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생 정식 교사가 아니라 교생이라는 위치와 설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뭐 부연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그 교생이라는 위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주변인 같은 존재잖아요. 약간 선생도 아니고 사실 교생도 학생이고 근데 가장 어떤 교단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시기가 교생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 때 오셨던 교생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진짜 판수하실 때 긴장하셔가지고 막 딱따구리처럼 다다다다다 막 이러시고 페이지를 넘기셨는데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모르신 거예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돌이표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웃으니까 이제 막 눈치채시고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영화 게시물도 올라오는데 SNS에 해시태그로 교생 실습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영화 말고 실제로 지금 교생을 나가시는 분들이 오늘은 뭐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또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을 했는지 또 어떤 쪽지를 받았고 어떤 뭐 편지를 받았는지 막 그런 추억을 올리시는 되게 순수한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교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보다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그 학교를 나가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은경 선하배님이 해주신 은경의 그 순수한 그 스승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판단착오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이 설정 자체가 이 선하 배우님의 순수한 그 스승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학교가 다 이제 안 좋게 되는 이제 그런 설정이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생이라는 신분이 곧 떠날 사람이지만 떠날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캐릭터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교생 은경은 어떤 어른처럼 보였을지 어떤 어른으로 생각했을지 아니면 뭐 진짜 선생님처럼 느꼈는지 아니면 저거 뭐 이상한데 뭐 이렇게 느꼈는 그런 것들 좀 이제 그 캐릭터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 대사에도 참된 스승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진짜 같은 반 같은 그 학급 친구처럼 촬영도 했기 때문에 진짜 저희 선생님 같았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진짜 그 참된 스승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맞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사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위에 분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직 정규직도 아니고 되게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다 배제시키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맞서 싸워준다는 게 그게 진짜 참된 스승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멋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선아 선배님이 연기를 해주신 교생이라는 캐릭터가. 저도 이 영화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 배경이 여건이 많이 무너져 있고 사교육 시장이 너무 이렇게 커지면서 다들 학원 선생님만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격퇴되어 있어서 이다이나 씨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정말 아까 말한 참된 스승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 그런 스승의 은혜라는 그 노래도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우러나와서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딱 그 포인트가 그 이제 그 동아리 방에서 이제 리코는 이제 순간 의식이라고 이제 눈 뒤집어 까고 있고 하루카도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은경이 그럼 나도 이다이나 씨를 만나게 해줘. 그 대사부터 이제 이 학생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들을 잘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이 거기서 지금까지 이런 선생님이 없었는데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 최숙경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우리를 외면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언터처블인데 학교에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뭔가 나서주시네라는 그 순간의 포인트들을 배우님들 두 분이 그 눈빛으로 잘 표현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고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흑마술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또 이제 약간 일제강점기 뒤에 이제 뭐 교육명 관련된 것도 나오면 상실명 개명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약간 그 이제 그 레퍼런스는 또 센가치로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센가치로의 유가바가 이 이다이나 씨의 어떤 레퍼런스가 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름에 영혼이 담겨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센가치로에서도 유가바가 치로의 이름을 뺐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름 센으로 바꾸고 계속 이름 까먹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하쿠도 자기 이름 까먹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치로가 알려줘서 기억나고 그리고 어떤 그 연장선으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점기 때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사라진 서당에 대한 그 서당 사냥에 대한 얘기까지 가니 이것도 한번 녹여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하루카, 아오이, 지수, 리코, 세페라, 하루카, 린지 이렇게 부분점을 줘서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다 영혼을 뺏긴 상태가 이 컨셉이고 영혼을 찾고 이름을 찾고 나서는 되게 다 이제 이 눈화장도 지우고 그 민지는 비눗방울 불고 있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지만 그 등굣길을 비눗방울 불고 있고 옆에서 샛별이는 와 이쁘다고 박수치고 있고 좀 그렇게 좀 대조를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도 그렇고 약간
예전에 레퍼런스가 있는 작품들을 좀 비틀기를 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다음 작품에서는 좀 더 새로운 컨셉트나 아이템을 가지고 쓰실 건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기존에 했던 걸 좀 더 디벨롭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께는 혹시 다음에 특별 출연하시게 되면은 어떤 컬러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제 다음 작품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아메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다 써놨고 어떤 상상을 하시든 빗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갈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것도 잘 제작이 되면 좋겠고, 근데 전혀 또 다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제 스스로 계속 경계하는 거는 자기 복제를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교 기념이랑 교생실습도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얘기도 완전히 또 다른 얘기고, 관객분들이 주시는, 제가 사실 영화를 이렇게 만들려면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객분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 써주시는 소중한 모든 리뷰들을 제가 볼 수 있는 한 다 보고 있어서 다음 편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또 한번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특별 출연을 한다면 감독님이 어떻게 저를 보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특별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서 특별 출연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어떤 역할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지만 뭔가 이번 작품에서의 저는 도끼로 이마카 역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끼로 이마카 같이 그렇게 뭔가 임팩트 있는 신스틸러 그런 걸로 또 출연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특별 출연 말씀해 주셔서 제 목표가 이게 5편까지 지금 구상이 돼 있고 5편까지 가면 진짜 이게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번째 이 시리즈를 총 망라하는 마지막 그 6번째 이야기는 부제가 총 동문회예요. 그래서 그 총 동문회의 주인공인 소녀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멀티버스가 열리면서 이제 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름 배우님, 화원 배우님, 선아 배우님, 예지 배우님이 저 하울이 걸치고 이 사랑의 매, 이 각성한 토르 멸리르처럼 그걸 들고 등장하면은 멋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거 주고 가신 우리 하담 배우님은 염주 묵조로 각성해서 이제 또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멀티버스 열리는 이제 그런 구상을 이제 꿈꿔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 돼서 빨라도 한 7, 8년이라 지금 말씀드려도 잊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질문 있으셨나요? 이다이나시라는 이름에 뜻이 있는지 어떻게 지어진 건지. 이다이나 씨가 이걸 되게 학구열을 갖고 일본어과에서 분석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그냥 위대한 스승이라고 파파고에 치니까 일본어로 돌리니까 이다이나 씨라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시나리오를 24년도에 써서 24년 버전이 그랬고 지금 위대한 스승 치면 이다이나 씨 쇼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위대한 스승 치니까 이다이나 씨 이렇게 떠서 이거 느낌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전 영화 정찰 보고요. 아까 공창이랑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질문이 생겼는데 혹시 이번에 나온 새 학생들은 이제 어떤 사건 해결이 되고 나서 미래 어떻게 자라게 될지 어떤 미래를 상상해 주시는지. 이건 제가 배우님들한테 네? 넘겨보겠습니다. 이 지수, 샛별, 민지의 미래 이제 이 영화 후 어떻게 됐을지 이제 3회원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지금 2학년 설정이니까.
배우님들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저는 샛별이가 선생님이 됐을 것 같진 않고요. 그 아오이 지수. 지수가 교생 선생님처럼 똑같은 길을 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생 선생님이 돼서 그 저희 선생님이 나온 선생님대로 이렇게 뭔가 같은 길을 걸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동아리 전에 8등급이었던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8등급 할 수 있죠. 저도 8등급이었고요. 저는 저번에 어떤 인터뷰에서도 저희 셋이 나중에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 라는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고민해 보다가 뭔가 이 흙마술 동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서도 막그 아까 독들이보다 반장이 길에서 요즘 신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약간 그런 신점 사주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민지가 그렇게 나갔어도 재밌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질문 예, 그 정확히 어디 인터뷰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 슬픔을 베이스로 깔고 영화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그 마지막 대사가 심판은 안 되잖아요. 그 균형감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배우분들께서 감독님 그 약간 예전에 많이 쓰던 용어들 많이 대사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슬픔은 제가 그렇게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이 설정 자체가 되게 관객분들께서 슬퍼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더 슬픈 거를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고 심판은 안 돼라고 쓴 대사는 약간 이제 이 아메와 소녀들 시리즈 전체를 약간 관통하는 대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자 개교 기념일에서 그 대사를 하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메타적인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좀 슬퍼지려고 하면 이제 대사로 이제 그걸 막는 그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좀 이제 눈물 터질 법한 어떤 그런 부분에 다 이제 심판은 안 된다고 넣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 시리즈 아이덴티티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쓰는 옛날 영화? 생각하셨어요? 언수에는 제가 대국민사과를 한번 했거든요. 그 언론지사인데 영화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한참 전에 구경수로 바뀌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 다시 되돌리려니 이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10대 관객분들은 언수회라는 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세계가 이질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볼까 하는데 그 생각을 할수록 제가 구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놓친 거라고.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사과를 다시 드리고 배우님들 질문 안 했어요. 제가 저의 옛날 모습들? 그러니까 요즘에 쓰지 않는 그 언어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독님이 그 외국어 영어 이렇게 쓰신 것도 다 의도에 의해서 쓰신 줄 알고 얘기를 안 했었고 그래서 조금은 요즘에 쓰는 말로 바뀐 것들이 좀 더 많았다. 근데 그것 또한 뭔가 그 감독님만의 그런 뭔가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느낌들이 사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쓰는 말들을 안 써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여러 배우님이 대답하다가 생각한 건데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세 분이서 이제 묶여 있고 은경이 각성해서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수는 선생님 이 대사고 민지는 쩔어요 이거고 원래 그 이제 샛별이 대사를 영화에서 그냥 우왕으로 했는데 그때 제 원래 샛별이 내가 우왕 쩔어염이었는데 제가 쩔어라는 말을 요즘 안 쓴다. 이렇게 해서 우왕으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막 그때 홀리몰리 할까 하다가 네, 막 홀리몰리 얘기하시고 홀리몰리 뭐 했는데 이러면 또 이건 나도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나왔을 때 이 홀리몰리가 지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행이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왕으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우왕 변치 않는 우왕. 좀 제가 직접 하는 대사 중에는 잘 떠오르는 게 없고 그 선아 배우님의 대사 중에 큐 이런 거가 이거 진짜 큐 나무 위키 치면 나와요. 어. 나무 위키 한번 쳐보시면 큐가 나옵니다. 그 선아 배우님도 되게 여러 번 집일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사 보고서 이거 진짜 맞나 이거 그런 생각 많이 하셨다고 저도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 큐가 어디서 온 거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세상이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 거울 보면서 혼자 세상이 힘들게 할 때 그러면 힘이 난대요. 그걸 보고 제가 거기다 썼던 거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서 한번 좀 혼자 한번 해보시면 감독님의 색깔이십니다. 그렇다고 요즘 막 끼고 그러진 않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끼고 남이지나 끼고 붙여보세요. 누가 썼는지 우리 영화도 또 올라가겠지. 안녕하세요. 청주 고등학교에서 촬영하시면서 청주 여고. 네, 청주 여고에서 촬영하시면서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께서 신명 현상이나 되게 신비한 일 같은 게 있으셨을지 귀신이 촬영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귀신 볼 시간 없이 바빴어요. 회차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20회차 만에 끝냈거든요 이게. 그리고 되게 좀 타이트한 회차였고 그리고 전자 개교기님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밤에 촬영하다 보니까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조명 켰는데 말고는 이제 또 괜히 으스스 하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막 복도나 그래서 막 우리 뭐 스크립터 연출팀 친구가 이제 뭐 귀신을 봤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컷에만 안 걸렸으면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같이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한 컷 찍고 다음 컷 찍기 바쁜데 그래서 저는 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정신 없어가지고 배우님들은 혹시 현장에서 저도 귀신 본 기억은 없고 저희가 막 하도 정신없이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컷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약간 마지막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귀신이 여기 있어도 어이없어서 웃고 가겠다 이런 생각하긴 했거든요. 귀신도 약간 웃고 가겠다 이런 생각하긴 했습니다. 귀신을 보진 않았어요. 저도 다행히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귀신을 이거 진짜 무서워하는데 그 촬영하면서는 귀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진소는 아니고 감독님 저번 주 MC네마 지구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 그게 너무 귀엽고 마음이 터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크로에시아가 아오이가 리더 하는 그 얘기 터해주셨으면 그때 여러분이 안 계셨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듣냐면 이제 흑마술 동아리가 이렇게 3명이잖아요. 이제 설정상 예지변이면 아오이가 리더고 리코, 샛별, 여름배우님이 브리더거든요. 근데 3명 중에 리더랑 브리더가 나왔으면 투표의 그 결정권은 한한테 있을 거다. 이제 다 출발해서 자기는 각자는 자기 뽑았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카의 투표권에 의해서 정해진 질서다. 그 얘기를 저번 GV 때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아는 설정이 처음 하셨죠? 저만 아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전 혼자 이거 생각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루카가 만든 질서다. 그런 얘기. 또 아까 눈물 흘리신 허원배님 아까 왜 눈물 흘렸는지 질문을 궁금하다. 디언의 여권 반대로 이제 질문. 아까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눈물 흘리신 거 맞죠? 맞잖아. 어쨌든 감정 좀 한번 남겨주시. 그래 마이크 좀 직접 전화 한번. 눈물 흘리신 거. 예전에 이거 뭐지? TV는 사랑할 수 없고 친구야. 거기서 마이크 갖고 오죠. 아, 네. 저는 그 스승님의 노래가 나올 때 그냥 갑자기 감사한 선생님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대사에서 제자들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저한테 감사한 스승님이 좀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일단 형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해 주신 영화가 교생칠습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한 번. 그럼 황원배님 다른 친구분 디얼 3번 감사합니다. 감성 감상편도 감상편인데 제 친구의 영화를 보고 너무 감사했고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 눈물이 근데 친구분들 저한테 되게 눈물이 많아야 돼요. 동물의 숲. 그리고 저도 스승님의 똑같이 비슷한 분의 친구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저랑 선생님들도 생각이 많이 났고 저는 이제 화원 배우님이랑 성장을 계속 봐왔던 친구로서 너무 감동적인 영화. 고등학교 친구분이. 네네. 10년이 넘게. 황원 배우님이 대학교는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피아노를 치시고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연기로 오신 케이스랑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황원 배우 서사를. 이제 저기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질문이 다 받은 것 같고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라이카 시네마에서 저 정말 여기 사랑하거든요. 이 라이카 시네마에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지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일본 영화 특별전이 작년 여름에 제가 교생실 때 그 부천 국제판타지 영화제까지 상영 시켜놓고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때 어딜 가고 싶은데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카 시네마에서 일본 영화 특별전 해주셔가지고 그때 스윙걸즈랑 태풍클럽이랑 서머필름을 타고랑 퍼펙트 데이즈 4편을 하루 종일 그냥 이거 안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뭔가 이제 힐링을 했었던 어떤 그 기억이 있는 이 공간에서 교생슬을 상영하니 또 감회가 새롭고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자리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우리 여름 배우님이 우리 영화 오늘 아마도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배우님 홍보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여름 배우님 팬분들도 이제 제가 눈에 많이 익어가지고 저랑도 막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름 배우님 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화원 배우님은 이제 저랑 다음 주에 부산에서 GV가 한 번 더 나오셨고 그래서 여름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영화 배우 이여름의 훌륭한 데뷔작이 됐다고 저는 사과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첫 스크린작이기도 하고 저는 이 라이카 시네마를 처음 보아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제 첫 라이카 시네마 그리고 첫 스크린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굳은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원래 비 오면 운동도 취소하고 싶고 집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보시고 또 재밌으셨다면 제갈람을 또 추천드리는 게 저희도 이제 계속 N회차 봤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계속 새로운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영화의 진가를 아시려면 N회차를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N회차 홍보를. 저도 오늘 이렇게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관객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 또 그 서울에서는 오늘 저도 마지막 일정이어서 또 그런 감회가 새로운 게 있네요. 이 교생실습 저도 제 영화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스크린에서 상영이 되는 게 되게 좀 새롭고 설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은 입구로 퇴장하시면 되고 출구로 퇴장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선물이 있어서 퇴장하시면서 하나씩